안녕하세요. 현채화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울산항입니다. 흔히들 울산항 하면 자동차, 또 선박의 수출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울산항은 휴스톤, 로테르담,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위의 액체 화물 처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액체 화물의 35%, 연간 1억 3천만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울산항 연간 처리 화물의 80%가 액체 화물일 정도로 그 양과 질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항만이기도 합니다. 세계 액체 화물 수송의 간선 항로에 위치해 있고 배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액체 화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울산항은 선의 입지 조건과 다양한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액체 화물 허브항으로의 기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액체 화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액체 화물은 말 그대로 이 비포장의 액체 상태로 탱크로 운송, 하역되는 화물을 말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입니다. 그 외에 정제유, LPG, 아모니아, 석유 제품의 중간 원료인 나프타 같은 각종 케미칼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액체 화물의 가장 큰 특징이 쉽게 폭발한다는 점인데요. 온도나 압력에 민감해서 조금만 부주의하게 되면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액체 화물의 80%가 위험물이고 하역 및 운송, 보관 시에도 일반 화물보다 훨씬 엄격한 위험물 취급 및 보관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액체 화물 처리항만 울산항. 동부가 물류 중심이자 글로벌 액체 화물 허브항으로의 비상을 꿈꾸는 울산항. 이 모든 울산항의 미래는 액체 화물 처리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지에 따라 가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액체 화물은 어떤 하역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액체 화물은 탱크라는 용기에 담겨 처리되는데 그 크기가 작게 된 수십 톤의 탱크로리에서 크게는 수십만 톤의 유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선박을 이용한 액체 화물의 하역은 30만 톤급의 대형 유조선이 이용하는 구이 방식, 15만 톤 이하의 케미컬선이 직접 접안하는 돌핀 구두 방식, 그리고 육상 저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선박과 선박이 다이렉트로 연결돼 하역을 진행하는 쉽투십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액체 화물 하역 방식을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사우디 주베일항에서 원유 32만 톤을 싣고 울산항으로 진입하는 초대형 유조선 스위비전호의 선수 쪽 갑판인데요. 정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 배의 길이는 무려 336m고요. 이 폭은 60m로 축구장 3배 넓이에 달하고요. 만재일선은 20m라고 합니다. 그런데 울산항을 비롯한 대부분 항의 이 접안 수심은 이보다 얕은 14m 내외이기 때문에 이 배는 항만에 접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항만 설비가 SBM, 즉 부입니다. 육상의 탱크에서 내양이 깊은 수심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이 파이프의 끝을 연결한 부표가 바로 부입니다. 그리고 대형 유조선을 해상에 정박시킨 채 플로팅 호스를 부위와 본선에 연결한 후 이 원유를 하역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부위 시스템입니다. 이 부위 시스템은 한계 수심이라는 물리적,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항만 처리 물량의 극대화를 실현한 시스템으로 울산항 액체 화물 하역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항 함대 이말 정박. PTMS 특별 관제에 의해 32만 톤급 유조선 스위비전호가 육중한 선체를 잠시 대기한 채 도선사를 맞이한다. 도선사는 항만, 운항, 강 등의 일정한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도선사 승선 후 본선 선장은
해당 선박의 재원과 흘수, 기간의 상태와 그 밖의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본선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협조한다. 도선사가 본선의 안내를 시작하면 곧이어 타고보트, 즉 예선이 투입된다. 예선은 본선을 내항으로 에스코트하며 본선 계류 작업 시 강풍이나 너울, 강한 횡조류 등으로부터 본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도선사와 예선의 통제 속에 본선이 부위에 800m 정도 접근하게 되면 본선을 부위에 계류시키는 무림팀과 서베이, 하역안전관리자가 승선하게 된다. 무링 마스터가 선수에서 본선의 접근 속도를 조절하는 동안 무링 작업팀은 본선과 부위가 연결되기 전에 매니폴더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지금 현재 한 30m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는 한 1노트 이내로 다시 조정할 겁니다. 이대로 접근하면서 메신저 로프를 잡을 겁니다. 25m 투고입니다. 스피드 0.3 정도로 조정했죠. 네, 웬디 0.4m 3 정도 조절합니다. 무링 마스터는 본선의 속도 및 관성, 조류의 방향과 세기, 너울과 바람,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함교에 있는 도선사와 긴밀한 통신으로 본선의 속도를 조절한다. 작업선에 의해 연결된 무링 로프는 무링 작업팀에 의해 본선으로 예인된다. 무링 로프의 예인은 무링 마스터의 지시하에 본선의 속도를 고려해 진행된다. 본선과 부위를 마지막으로 결속하는 무링 체인은 약 50m 길이의 강철 체인 2개로 구성된다. 매니폴드를 통한 타역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본선과 부위는 어떤 경우라도 이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선미의 예선은 부위 연결 작업 시작부터 본선의 하역 작업이 끝날 때까지 테일링하며 대기한다. 무링 체인 연결 작업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0.0, 스톱해 주시오. 본선의 진행 속도에 맞춰 무링 작업팀의 반장은 약속된 신호로 팀원들의 작업을 지시하며 무링 체인을 정확하게 결속한다. 매년 본선과 부위 간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만큼 체인 스토퍼의 안전고리를 확실하게 채우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체인과 스토퍼 사이에도 안전핀을 설치한다. 부위 계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베이는 현장에서 원유 샘플을 채취해 현장 테스트를 시행한다. 원유의 수분 함량, 온도, 항수치 등을 고려해 전체 오일의 용량을 측정하고 나머지 시료는 실험실로 가져가 정밀 분석을 하게 된다. 부위 계류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매니폴드 연결 작업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작업선은 부위와 연결된 플로팅 호스를 본선 중앙부 측면에 있는 매니폴드 쪽으로 견인한다. 플로팅 호스는 길이 300m에 직경 16인치로 호수 입구는 비상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잠금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선의 핸들링 크레인에 의해 예인된 플로팅 호스는 무링 작업팀에 의해 신속히 연결 작업에 들어간다. 먼저 플로팅 호스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하고 롤링을 방지하기 위해 매니폴드 앞 선측에 호스를 고정한다. 그런 다음 본선 매니폴드와 플로팅 호스의 플랜지를 개방한 후 매니폴드 연결 작업이 진행된다. 무링팀 작업반장은 핸들링 크레인 기사와 약속된 신호로 플로팅 호스의 미세한 움직임을 지시하고 팀원들의 일사불란하고 안정된 작업을 독려한다. 또한 플로팅 호스의 무게와 핸들링 크레인의 조작성을 감안해 최대한 천천히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자와 시설물의 안전에 만전을 다한다. 매니폴더와 플로팅 호스의 플랜지가 만나면 밸브 개방으로 인한 작업 중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플랜지를 빈틈없이 연결하도록 한다. 이때 사용되는 해머를 비롯한 작업 도구는 스파크로 인한 인화를 예방하기 위해 방폭 장비를 사용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온몸을 던진 작업자의 붉은 땀방울은 국내 최대의 액체 화물 처리함, 글로벌 액체 화물 허브함, 울산항을 만드는 시발점이자 완성점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매니폴드 연결 작업이 끝나면 바로 두 번째 작업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원유 운반선의 경우 3개 이상의 매니폴드를 가지고 있으나 작업 과정의 안전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2개의 매니폴드를 연결하고 동시에 하역을 진행한다. 예인된 플로팅 호스는 첫 번째와 같은 작업 순서로 결합한다. 부위 연결과 매니폴드 연결을 마치게 되면 부위와 본선은 50m의 간격을 유지한다. 선미의 예선은 조류의 방향에 유의하며 본선의 선수가 부위로 향한 채 본선과 부위의 간격 50m를 하역 작업이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또한 하역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방제선을 본선 주변에 대기시켜 원유 유출 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한다. 지금까지 32만 톤급 유조선의 하역전 준비 작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부위라는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이 거대한 유조선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여서 부위와 플로팅 호스에 연결하고 정말 본선 스태프와 조선사와 무링팀, 서베이 그리고 실제 현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작업을 할 때 안전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이 바로 울산항을 있게 한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부터 매니폴드를 연결한 후 32만 톤급의 하역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니폴드 연결이 끝나면 본선 COC에서 세이프티 미팅이 열린다. 세이프티 미팅은 본선 선장, 1등 항해사, 무링 마스터 간의 위험화물 취급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하역 절차를 결정하는 자리다. 하역할 액체 화물의 종류와 하역 양, 본선의 계류 상태 및 안전 조치, 하역 예정 시간 및 소요 시간, 비상시 연락 방법 및 조치 방안, 기타 위험물의 안전 취급에 관한 사항, 하역 전 안전 점검 등을 토의한다. 그리고 하역 안전 관리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역 작업의 개시를 결정한다. 본선 세이프티 미팅이 끝나면 이랑사는 매니폴더 밸브의 개방을 지시하고 본선의 펌프를 가동시켜 원유의 양하를 시작한다. 초기할 때는 800으로 볼 겁니다. 저는 안일에서 선택 유지하겠습니다. 동시에 무링 마스터는 육상 작업자에게 플로팅 호스의 밸브와 육상 저장 탱크의 밸브 개방을 지시해 본선에서 양하되는 원유를 받아들인다. 원유의 양하가 시작되면 본선 1항사는 IGS 펌프를 가동시킨다. 액체 화물을 탱크에서 빼내게 되면 탱크 내에 폭발성 혼합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폭발성 혼합가스의 생성을 막기 위해선 탱크 내의 산소량을 5% 이내로 억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탱크에서 원유가 빠져나가는 만큼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 탱크 내의 산소 농도를 5% 이내로 줄이는 시스템을 이너트 가스 시스템 IGS라 부른다. 본선의 밸브 개방과 육상팀의 호스와 탱크 개방, 그리고 IGS 펌프 가동이 시작되면 본선, 매니폴드, 호스, 부위, 파이프라인, 육상 탱크의 액체 화물 하역 과정이 완성된다. 본선에서 육상으로 안정적인 하역이 시작되더라도 본선 작업자 2인이 매니폴드 및 하역 작업 주변에 항시 근무해야 하고 본선에 승선한 하역 안전 관리자는 4시간 간격으로 본선의 하역 작업이 원활한지 계속적인 안전 점검을 해야만 한다. 또한 예선과 방제선은 하역 작업이 마칠 때까지 본선 주변에서 본선 조력과 안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하역 작업 중 기상 악화로 풍속 14m, 사고 2m 이상일 경우 하역 장비의 고장, 누유 및 화재 발생, 선장 또는 안전관리자의 판단으로 작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즉시 하역을 중단해야 하며 풍속 21m, 파고 3m 이상일 경우 선박 부분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 태풍의 진로 내에 있는 경우 기타 충돌 사고 발생 시 행정관청의 지시, 선장의 판단으로 긴급 이안이 필요한 경우는 즉시 긴급 이안을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액체 화물의 부위 방식 하역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32만 톤급의 초대형 유조선과 바다 밑 해저에 깔려있는 파이프라인, 외로운 등대 부위와 플로팅 호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 화물인 원유의 하역을 위해 붉은 땀방울을 흘리는 작업자 여러분, 또 최고의 하역 설비로 이들을 서포트하는 정유회사, 항만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애쓰는 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울산항은 이 모든 요소와 구성원의 유기적 결합체가 아닐까 합니다. 액체 화물 하역의 절대 안전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액체 화물 허브항으로 울산항의 비상,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